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라 하면 방금 이제 그림을 그렸다면 우리 알다시피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느냐?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라. 첫 번째로 발산형 경계라는 게. 자, 발산 서로 멀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만약에 봐봐. 판이 요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그린 게 요게 판이라고 하면 자, 이 판과 판이 서로 뭐 한다? 멀어진다 이거지. 자, 그럼 왜 멀어질까? 판이 뭐 움직이는 거 무조건 밑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 때문이니까 판이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려면 밑에서 대류가 어떻게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맞니?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뭐 한다? 상승한다, 상승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봐봐. 이게 만약에 자, 여기가 바다여가지고 이게 해양판이라고 해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뭐에 의해서? 해양저 확장설 또는 해저 확장설. 그지? 해저 확장설에 의해서 여기가 벌어지게 되면 여기 이제 멘틀 물질, 마그마 같은 게 올라서 채워지니까 새로운 암석이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이 새로 생성되는 곳이다 이렇게. 판이 생성되는 곳. 지금 선생님이 그 위에 나와 있는 해저 지형 얘기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지? 그거 좀 이따가 판의 경계 다 설명하고 얘기를 해줄게. 지금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원래 그거부터 설명했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건너뛰고 여기 왔으니까 기영이 한 거니까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그 해저 지형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 또는 판이 생성되는 곳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판들이 언제 어느 판이냐 이거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수도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두 가지가 있어. 자, 만약에 해양판, 이 두 판이 만약에 서로 해양판이야.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약에 서로 멀어진다. 자, 그러면 그때 잘 봐. 뭐 해양판이 됐건 서로 대륙판이 됐건 간에 얘네들이 이렇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 지각 변동의 결과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느냐 여기 쓸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이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여기다 이제 써보자 이거지. 자, 봐봐. 해양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해양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해양판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바다 밑에 이렇게 이제 해양판이 있는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서, 그지? 이 판들이 서로 벌어진단 말이야. 벌어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멘트에서 이제 마그마 같은 게 분출을 해요. 분출하고 화산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판이니까, 점이 아니라 판이니까 그 갈라짐, 이 틈을 따라서 화산이 계속 이렇게 분출하면서 뭐야? 쭉 마치 모처럼 바다 밑바닥에 산맥과 같은 형태로 쭉 만들어지게, 길다랗게 만들어지게 되지. 그지? 그러면 이때 자, 이렇게 마그마에서 화산이 분출을 하는데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 마그마도 종류가 있거든. 어떤 성분을 얼만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마그마의 종류가 나뉘어지는데, 자, 요거는 꼭 외워두십시오.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포. 야, 왜 해양지각의 주성분이 무슨 암석이었어? 현무암이잖아. 그러니까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굳어지니까 현무암이 된 거야.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일단 봐봐. 화산 활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맞지? 자, 마그마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는 뭐가 동반된다고? 지진이 동반된다고. 그러면 지진도 같이 일어나는데, 자, 봐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진원이라고 하고, 진원에서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서 지면하고 만난 지점을 진앙이라 하는데, 지진은 이 진원의 깊이에 따라 또 종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진원이 지하 100km 이내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런 지진을 천발 지진이라 불러. 천발 지진.
이 책에 따라서 조금 이 뭐 깊이가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300km 이하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하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신발 지진이라 불러. 그리고 그 중간쯤은 이제 중발 지진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지진의 종류를 나누게 되는데, 자, 이것도 그냥 기억해두면 편해.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동반되는 지진은 거의 대부분 천발 지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요. 천발 지진.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천발 지진.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화산이 만들어지는데, 화산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쭉 길다랗게 이어진다 그랬지. 바다 밑바닥에 산맥이 하나 생긴다고. 해저 산맥.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해령이라고 불러요. 해령. 해령. 해령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해령.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해령이 뭐가 있느냐? 아까 잠깐 언급했었다만 대표적인 해령으로는, 자, 대서양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밑을 지나가거든.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게 가장 유명한 해령이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 태평양 아래쪽에 남반구 쪽에 남극 근처에 이제 동태평양 해령이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가 또 유명한 해령, 이렇게 대표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해령이 만들어진다. 참고로 니네 아이슬란드란 나라 아니? 북극 가까이에 있는 섬나라인데 그 아이슬란드라는 섬나라가 이 대서양 중앙 해령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아이슬란드라는 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아이슬란드라는 섬나라는 이 가운데로 대서양 중앙 해령이 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슬란드 굉장히 추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화산 활동 되게 자주 일어나고 지진도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생각해봐. 아이슬란드라는 섬나라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분출하는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 섬인 거야.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섬이 넓어지겠냐 좁아지겠냐. 니네 해령에서는 이게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계속 새로운 게 생겨난다며. 아이슬란드는 섬나라는 점점 어떻게 돼? 넓어지겠지. 이제? 근데 이 위도상 거의 북극 가까이에 있는 그린란드라는 큰 섬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아무튼 요 유명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해령은 이렇게 됩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자, 대륙판, 참고로 해령에서 있잖아 얘들아. 여기 마그마가 분출한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은 참고로 뭐라 부르냐면 열곡이라고도 불러. 열곡. 그 다음에 지금 이 분홍색으로 써놓은 게 해령이 되는 거고요. 해령. 이 전체가 해령인 거지, 이 전체가. 이제 이 전체가 해령인 거다. 그래, 해령의 그 화산에서 마그마가 분화하는 그 지점을 열곡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럼 이번에는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는 경우.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발산하는 거야. 그지? 자, 여기가 대륙판이라고 할게요. 이제 두꺼운 대륙판이라고 할게요. 그지? 여기도 두꺼운 대륙판이라고 할게. 그럼 이 붙어있던 대륙판들이, 그러니까 이 대륙이 이렇게 붙어있던 게 찢어지는 거지. 찢어져서 넓어지는 거. 점점점 이렇게 넓어지게 되거든. 넓어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조그맣게 그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붙어있던 대륙이 시간이 지나면 쪼개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멀어지면서 요 가운데 부분 위를 기준으로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대륙이 이제 분리가 되지.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 이 사이에 뭐가 생기겠니? 바다가 생기게 됩니다. 바다가. 그지? 그래서 요건 이제 육지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바다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육지 상태거든. 요런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천발 지진이 동반이 돼. 똑같아. 지각 변동은 똑같은 게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 그럼 이렇게 대륙판이 멀어지면서 만들어진 지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곡대라고 불러요. 열곡대. 그래서 대표적인
열곡대로는, 제일 유명한 열곡대로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게 있어. 동아프리카 열곡대.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대서양, 중앙, 해령인 이런 거 쓰잖아. 이거 사실 지도상에서 위치도 니네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동아프리카 열곡대. 니네 그 사우디아라비아 알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나? 하여튼 뭐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가 있지?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 그럼 요 아프리카 대륙하고 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요 바다를 뭐라고 하지? 홍해라고 하거든. 홍해? 그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요쪽에 있어, 요쪽에. 그래서 여기가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 그럼 나중에 이 홍해 바다가 일로 들어가겠지. 여기가 바다가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 섬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동아프리카 열곡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지방 옆쪽 바로 그 붙어있는.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여기 위에 이집트가 있고 이쪽에 내가 알기로는 소말리아라는 아프리카 나라 있거든. 그쪽 부분이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게 되면 그 지점은 이제 열곡대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나중엔 여기가 이제 결국 바다가 된다. 바다가. 그지? 거기 글로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 중에서 이제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는 뭐 그닥 그거 없어. 그지? 요 그림 정도만 좀 잘 봐두시면은 그리고 요 예시들 좀 한두 개씩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지도상에서 위치도 확인을 좀 하라 그랬어. 알겠지? 지도상에서 위치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거기 지금 그 보이지? 그 아라비아판이라고 하는 것과 아프리카판 사이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고, 그지? 그 밑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화살표 양쪽으로 멀어지고 있지? 거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분리가 돼서, 거기가 이제 소말리아라는 나라 있는 쪽이거든? 그래서 분리가 돼서 섬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수렴형 경계라는 게 나옵니다. 수렴형 경계. 이번엔 두 번째로. 자, 수렴형 경계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이제 발산형 경계가 있었다면, 자, 두 번째는 수렴한다, 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부딪히는, 그지? 그럼 니네 수렴형 가기 전에 요거 하나 얘기해볼까? 발산형 경계에서, 이렇게 서로 멀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선생님 아까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 거지. 무슨 힘이라 그랬지? 장력이라 그랬지. 그치? 장력. 그럼 만약에 니네 이 발산형 경계에서 니네가 어떤 지층을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지. 그럼 발산형 경계 부근에 있는 지층은 계속 양쪽으로 뭐야? 잡아당기는 힘을 받겠지?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지층이 계속 힘을 받다 보면 이 지층이 어느 순간 툭 끊어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단층이라 그래, 단층. 그러면 자, 지층이 이렇게 끊어졌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겠지. 그럼 지층이 끊어진 부분을 단층이라 하는데, 그 끊어진 현상이 단층이고, 그 끊어진 부분이 단층 면이 될 텐데, 그럼 이때, 끊어진 부분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구분을 하거든. 상반, 하반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경우에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디가 상반일까? 니네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디가 위야? 얘가 위지, 위. 맞지? 얘가 상반이고요. 얘가 하반이 돼.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만약에 이렇게 끊어지면 여기가 상반인 거야. 여기가 하반이거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계속 잡아당기면 이 상반이 어떻게 되겠냐? 준호야. 이 경우에 상반이 잡아당기면 얘가 요 면을 따라서 상반이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 야, 이 경계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가 상반이 올라가려면 밀어야 되겠지. 잡아당긴 이 상반이 어떻게 돼? 내려간다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지. 이쪽 상반이 어떻게 된다? 내려가게 되거든, 잡아당기면. 이런 단층을 뭐라고 하냐면 정단층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정단층.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간혹 이제 판의 경계에서, 그지? 통합과학에서는 이런 거 안 물어봤지만, 어떤 지질 구조를, 발산형 경계에서 어떤 지질 구조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럼 무슨 단층?
정단층이 잘 관찰된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발산형 경계에서는 정단층이라는 지질 구조가 잘 관찰된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하나 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수렴형 경계 얘기합시다. 수렴형 경계. 아까 얘기했지만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경계인 거지. 자, 그럼 봐봐. 판과 여기 판이 있는데 이 판과 이 판이 서로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렇게 가까워요. 그럼 가까워지려면 멘틀 대류가 어떻게 일어나야 돼? 요렇게 일어나야지. 요 방향으로 요렇게 일어나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아까 발산형 경계와 달리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판이 부딪혔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판하고 이 판이 서로 밀도가 만약에 달라. 그럼 어떻게 될까? 밀도가 큰 녀석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판이 밀도가 크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그지?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벌어지면 뭔가 올라와서 채워져가지고, 그지?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면 여기는 판이 없어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 그 다음에 판이 소멸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판이 소멸되는 곳이다. 그지? 그럼 이제 이 수렴형 경계도 어떤 애들끼리 가까워지냐 이거지. 해양판끼리 가까워지느냐,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가까워지느냐,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 첫 번째, 자, 만약에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힌다고 합시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놈 중에 하나야. 수렴형 경계에서도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봐봐. 야,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된다. 대륙이 이렇게 있어요. 응? 내가 아까 지형을 설명하지 않았다만. 자, 봐봐. 우리 알다시피 대륙판이 더 두껍잖아. 여기가 대륙판이야, 대륙판. 그 다음에 지금 이 바다 밑에 있는 얘가 해양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멘틀 대류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면서 부딪혀가지고 해양판이 지금 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지? 왜냐하면 해양판이 어떠니까. 대륙판보다 아까 밀도가 더 크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들어간다. 밀도가 커서. 그럼 암석끼리 계속 마찰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계속 마찰이 일어난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베니오프대라고 불러. 베니오프대. 자, 그러면 봐봐.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베니오프대가 점점 어떻게 해지는 거야? 깊어지는 거지. 깊은 곳에 나타나는 거지. 그지?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베니오프대가 점점 깊어지는 거지. 근데 그 베니오프대에서 뭐 한다고?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계속 뭐가 발생해? 지진이 발생하는 거지. 그지? 그랬잖아. 지진이 발생한다고 화산이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라 그랬. 그지?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지진이 어때? 얕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도 있을 것이고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도 있겠지.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겠니? 이 경우에는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그러니까 종류로 따지면 천발, 중발, 신발이 다 일어나는 거야. 게다가 군데군데가 그럼 이제 마찰을 하니까 녹아. 군데군데에 녹아서 마그마가 형성돼. 군데군데 녹아서 마그마가 형성될 거거든? 마그마가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야. 그럼 그 마그마가 이제 땅을 뚫고 분출을 하겠지, 이렇게.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봐봐. 이게 판이니까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그린다고 치면, 판이니까, 네, 그림 요 밑에다 다시 그려볼게. 조그맣게. 봐.
자, 지금 이게 바다고요. 여기가 대륙 쪽이야. 지금 이게 베니오프데라 그랬지? 맞죠? 여기 베니오프데라 그랬어, 여기가. 베니오프데를 따라서 이제 지진이 계속 발생하기도 하고, 베니오프 군데군데가 녹아서, 이제 걔가 분출해서 이렇게 뭐야? 화산 섬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게 판이니까, 여기 요 한 지점에서만 일어나는 게 요거 따라서 계속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섬들이 여러 개가 쭈르르륵 생겨날 수 있다고. 이해됐니? 자, 그럼 일단 봐. 지각변동. 여기다 씁시다. 지각변동. 당연히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진도 일어나지? 근데 지진은 뭐가 다 일어난다? 베니오프데를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난다. 이제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일어납니다. 맞지? 자, 여기다 밑에다 쓸게, 그러면. 지각변동은 이렇게 일어날 거고. 자, 그럼 그 결과 만들어지는 지형에 대해서 얘기하자. 지형. 화산 분출의 결과 섬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지. 근데 그 섬들이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쭈르르륵 줄지어서 생긴다고. 근데 그 줄지어 있는 모습이 마치 부채꼴 모양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호상 열도라고 불러. 얘네가 요 세 개가 호상 열도인 거죠, 이렇게. 얘네가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 게 부채꼴 모양이다 해서 호상 열도라고 하거든. 자, 이 대표적인 호상 열도 누가 있다? 자, 봐봐. 이쪽이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이쪽에 일본 섬들 쭈르륵 있잖아. 일본 열도라고 표현하잖아. 그 일본 열도가 대표적인 호상 열도야. 자, 그 다음에 봐. 자, 여기다 그려놨는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이 생기게 되거든. 해구라고 하죠. 해구. 해구가 생기는 거. 해구. 해구. 그래서 일본 열도 앞에는 일본 해구라는 섬이 있는 거예요. 일본 섬이란다. 일본 해구가 있는 겁니다. 일본 해구. 그래서 열도. 섬들이 여러 개가 줄지어 있는 걸 열도라고 표현을 하고, 혹은 그게 줄지어 있는 모습이 부채꼴 모양일 때는 호상열도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러지 않고 쭈르륵 줄지어 있으면 그냥 열도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 열도 앞에 이제 해구라는 게 생긴다. 해구라는 게. 그지? 그래서 호상열도와 해구.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 근처 태평양이라는 바다에서는 이렇게 된다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반대로 있잖아, 반대로. 여기다 그릴게. 여기 지우 그릴게. 반대로 자, 이쪽이 대륙인 거야. 자, 이쪽이 대륙이 있어. 자, 참고로 이거 우리나라 근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이라는 대륙판에 속해 있고요. 이쪽은 태평양판이라는 해양판인 거거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쪽에 대륙이 있고 이쪽에 해양판이 있다고 칠게. 자, 그럼 이 경우도 어쨌든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멘틀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럼 해양판이 어쨌든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똑같아, 나머지. 여기 베니오프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여기에 바다, 이제 여기가 이렇게 바다니까, 이 밑에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하자고. 그럼 해양판이 이렇게 밀고 오니까 이 쌓여 있는 지층을 대륙판은 이쪽에서 밀고요. 그러니까 이 바다 밑바닥에 지층이 쌓여져 있는데 이 지층을 양쪽에서 계속 밀게 되는 거야. 자, 아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장력이라 그랬지. 양쪽에서 미는 힘은 뭐라 그래? 횡압력. 그러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지층이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이런 식으로 뭐야? 점점 휘어진다? 휘어진 결과 나중에는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휘어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수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야? 이렇게 휘어져 올라와가지고 산맥이 하나 만들어지기도 해요. 알겠니?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혔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호상열도와 해구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습곡산맥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가 니네 남아메리카 대륙이야. 남아메리카 대륙. 남아메리카판이야. 그럼 이쪽에 보면은 나스카판이라는 게 있거든? 나스카판이라는 해양판하고 남아메리카판이 충돌할 땐 이렇게 습곡산맥이 생겼고, 이 습곡산맥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안데스 산맥인 거야. 안데스 산맥.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과 같은 습곡산맥이 생기기도 한다고. 안데스 산맥. 그지? 안데스 산맥.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는 호상열도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해구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이렇게 습곡산맥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산활동과 지진활동 같이 다 일어나고요. 그럼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봐봐. 이번에는, 요 밑에다. 이번에는 뭐냐면은,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충돌하는 거야. 근데 해양판끼리도 밀도가 좀 다를 수 있거든? 그럼 걔 중에 이제 밀도가 큰 녀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이때도 봐.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혔는데, 만약에 얘네가 이제 서로 이렇게 가까워진 거지? 부딪혔어. 자, 그런데, 요거까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쉴 테니까, 요거하고 이제 대륙판만 하고 쉴게. 부딪혔는데 만약에 이쪽 해양판이 더 무겁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 얘 밑으로 들어가야지요. 그지? 들어가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이렇게 판이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판이 있다고. 응?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 이제 위에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해양판이야. 여기도 해양판인 거지. 여기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놈이 밑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들어가는 부분을 따라서 뭐가 발생해? 지진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이 뭐 일어나? 화산활동하고 지진활동,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일어납니다. 게다가 얘도 그 중간에서 마그마가 형성이 돼갖고 얘가 분출해갖고 여기에 섬이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 뭐가 생길 수 있어? 열도가 생기는 거지. 다만 이렇게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혀서 생긴 대표적인 열도가 마리아나 제도라는 게 있어. 마리아나 제도. 그 다음에 그럼 봐봐 얘들아. 요 앞에도 뭐가 생겨? 여기도 해구가 생길 수 있지.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수심이 매우 깊은 해구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 그러면 마리아나 제도라고 해서 여러 개 섬으로 이루어진 마리아나 제도 앞에는 그 유명한 어떤 해구가 있는 거야?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 거죠. 마리아나 해구. 자, 요거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경우, 요거는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다. 그래서 지각 변동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만들어지는 지형이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다만 여기서 이런 건이 있어. 그럼 봐라. 내가 이 그림을 안 지은 이유가 얘나 화산활동에 의해서 열도가 생기면 그 섬들은 어느 판에 생겨? 더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생기는 겁니다. 알겠니?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얘네들은 어디에 생긴다고? 밀도가 작은 판 위에. 그 다음에 야, 해구는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 해구는 밀도가 큰 판 쪽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게 뭐 일본 해구가 됐건 마리아나 해구가 됐건 해구는 밀도가 큰 판 쪽에 이렇게 생긴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봐봐. 아까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할 때 무슨 마그마가 분출한다 그랬지? 현무암질 마그마라 그랬잖아. 근데 이것도 기억해야 돼. 여기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혀서 여기서 마그마가 분출할 때 있지. 요 마그마는 우리가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불러. 안산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요거 기억해 두시고 안산암질 마그마.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 경계 중에서 요거는 안산암질 마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도는 밀도가 작은 판 위에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해구는 밀도가 큰 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걸 물어봐. 자,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 나오고 판의 경계는 어디야? 니네 판의 경계가 해구 쪽인 거야. 알겠니? 그럼 판의 경계가 어디에 더 가깝다? 밀도가 큰 판 쪽에 가깝다는 거야. 해구도 그렇고 판의 경계도 그렇고 어디에? 밀도가 큰 판 쪽에 가깝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말이야, 두 판이 부딪혔을 때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니? 그래서 얘가 됐건 얘가 됐건 판 하나가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서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섭입형 경계라고 불러. 섭입형 경계. 섭입형 경계 이렇게도 부른다고.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수렴형 경계 중에 마지막으로 뭐냐? 대륙판끼리 충돌을 하는 거야. 대륙판끼리. 그지? 대륙판끼리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1번, 요게 2번이라고 하면 요게 3번이 되는 거죠. 자. 대륙판끼리 충돌한다. 이렇게. 자, 처음에 두 대륙판이 이렇게 이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제 멀리 있었어. 이 사이에 바다가 있는 거지. 대륙과 대륙.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멘틀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강하는 곳이라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은 자, 이 두 대륙이 이제 점점점 가까워질 텐데, 그지? 뭐 이게 중간에 끊어져 있겠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 요 사이에 있던 바다 밑에 이렇게 뭐야? 마찬가지 퇴적물들이 쌓여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퇴적물들이 대륙에 가까워지면서 그 퇴적물들을 계속 양쪽에서 밀어. 무슨 힘? 압력을 받으니까 얘네가 오랜 시간 동안 자꾸 밀다 보면 암석이긴 하지만 점점점 휘어진다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겠다만 천천히 휘어져.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대륙이 가까워져가지고 가까워져서 이렇게 이제 충돌을 했어. 충돌을 하잖아? 그러면 거기 있던 바다는 없어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높다랗게 뭐야? 그 바다 밑바닥에 쌓여있던 애들이 휘어져 올라오면서 산맥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지진만 일어나, 지진. 화산 활동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지진도 주로 어떤 지진? 여기서 꽝꽝 부딪히기만 하는 거야, 그지? 꽝꽝 부딪히니까 주로 뭐만 일어난다? 주로 천발만 일어나. 근데 선생님 분명히 뭐라고 했으면 주로 천발이라요. 주로 천발. 그러면 뭐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야? 신발 지진이, 중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로 천발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지? 화산 활동은 안 일어난다는 거. 화산 활동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 대표적인 지형. 방금 얘기했듯이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습곡산맥이 바로 뭐야? 히말라야 산맥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유라시아 판 쪽에 있는 중국 대륙하고 인도 대륙이 꽝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 솟아올라서 히말라야 산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히말라야 산맥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히말라야 산맥 가보면 어때? 그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는 나라들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있어? 뭐 네팔도 있고, 그지? 부탄이라는 나라도 있고, 저기 뭐야? 파키스탄도 좀 있나? 파키스탄도 있고, 뭐 중국도 끼고, 그지? 거기서 실제로 지진 되게 많이 일어나지. 근데 예를 들어 뭐 네팔이나 이런 나라가 되게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어때? 피해가 굉장히 크지, 그지? 지진 자주 일어난다.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얘네들은 둘이 부딪혔을 때 얘네들과 달리 밑으로 들어간 녀석이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섭입형 경계라고 한다 그러면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이거 부딪히는 경우는 충돌형 경계라고 불러. 충돌형 경계. 충돌형 경계라고 부른다.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도 이제 섭입형 경계가 있는 거고 충돌형 경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수렴형 경계는 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쨌든 양쪽에 있는 판이 서로 가까워지니까 계속 미는 힘을 받는 거지. 그럼 아까 발산형 경계에서 얘기했다만 이 수렴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질 구조를 볼 수 있냐? 봐. 지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그 지층은 계속 미는 힘을 받게 될 거야. 수렴형 경계에 쌓여있는 지층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생기잖아. 지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돼? 미는 힘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거든. 그게 이제 높다랗게 솟아올라서 산맥이 되기도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히말라야 산에 갖고 잘라보면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습곡이라고 하죠. 습곡. 습곡이라는 지질구조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러다 보면 이제 암석이 끊어져요. 그럼 뭐가 단층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자, 지층이 끊어져서 만약에 이렇게 끊어진 거야. 근데 미는 힘을 받는 거야, 이번에는. 그럼 아까 이제 여기가 이제 상반이 되고 여기가 하반이 되는데 근데 밀어. 그럼 이 상반이 어떻게 돼? 아까는 자바당력 때문에 상반이 내려갔다면 얘는 상반이 어떻게 돼? 이 경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든. 이런 단층을 우리가 뭐라고 역단층이라고 그래. 역단층. 그래서 상상력이라고 외워두시면 좋아. 상상력. 상반이 위로 올라간 단층이 역단층이다. 뭐 그래가지고 상상력. 그래서 어떤 지질 구조를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는 여기가 이제 상반이 되는데 좌우에서 미는 힘을 받으면 뭐 얘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지질 구조를 우리가 역단층이라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는 습곡이나 역단층과 같은 지질 구조가 잘 관찰이 된다. 발산형 경계에서는 정단층, 수렴형 경계에서는 습곡이나 역단층이라는 게 잘 관찰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조금 뭐 아주 칠판 중구난방 쓰긴 했다만, 그래서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한번 나눠봤다 이거지. 잠깐 쉬었다가 보존형 경계하고 사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